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오후 8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65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우,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이키는 유튜브와 네이버 치즈직에서 같이 라이브 송출하고 있으니까요. 또 영상도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이렇게 하고 광고를 읽고 그리고 오프닝 토크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주도 원래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할 게 갑자기 또 생겼어요 오늘. 그래서 할 게 생겨서 이제 광고는 2부에서 읽고 1부에서는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오늘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원하진 않았는데 지난주에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이 갑자기 이게 오늘 또 따끈따끈하게 뜬 게 있어서 입장문이. 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올라왔길래 뭐 안 밝혀진 게 있나 했는데 아니, 이건 거의 뭐 제가 제목에도 써놨지만은 이게 그냥 자백문이 아닌가. 잘못했다고 뭐 그냥 뭐 그런 건가? 원래 잘못했으면 법정 가서 자백하면 약간 형량 깎아주잖아요. 그런 거. 아니 그것도 있는데 이 자백을 한 이게 말이 많다는 건 이제 즉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이거를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 하나? 그거죠. 그 정도 뇌가 없나?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보면서 약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문제 없다고 보는 건가 진짜? 아니 그것도 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기자분 이거 내용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이런 내용이잖아. 결국 기자분들은 이런 내용들 다 전에 들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오피셜하게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셜로 우리 병신이에요 하고 띄웠어. 이거 뭐야? 그래서 진짜 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가 그 내용들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입장문이 얼마나 좀 말도 안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이죠. 저희 녹화 기준 오늘이니까 22일입니다. 월요일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건 네. 뭐 어디 기자가 받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공식 네.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Q&A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 좀 주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별로. 그래서 1번부터 먼저 들어가 볼 텐데 1번 보면은 전력 강화위원장 사의 표명 후 협회 기술총괄이사 이임생 이사죠. 이 이사가 최종 면담, 협상 등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규정상 설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꾸준히 문제가 또 제기되어 왔으니까 이것에 대해 좀 답변을 했는데요. 그래서 9번은 여기서 정관이 나온 게 이겁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업무 수행이라 하면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항으로 보아 전력강화위원회는 그냥 선임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문. 이 사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추천하는 뭐 그런 역할에 불과하다. 그죠? 네. 아니 뭐 오히려 오피셜하게 띄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네. 이제 뭐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문제거리를 하나 또 얘기해 보자면 이 조언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인데 네. 전문성이 없잖아요. 제시마 씨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쵸, 제시마 그쵸. 씨도 모르는데 뭐 조언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일단 맞나? 그것도 의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벤투 선임 과정을 돌아봤을 때는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을 뭐 거의 결정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아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을 선임하는 이제 그런 뭐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을 텐데, 근데 사실은 전력강화위원회는 그냥 추천, 그냥 자문 이런 것만 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의 그런 책임, 결정 권한 이런 건 다 축구협회 이사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이번 선임 과정인 건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이게 건가요? 정관이 한번 수정이 됐어요. 원래 김판곤 위원장이고 네. 그럴 때는 이런 규정이 아니었고 정관이 한번 그 이후에 클린스만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아마 김판곤 위원장까지는 위임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협상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관이 좀 바뀐 정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막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협상은 따로 하고 추천은 또 따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꼬이는 부분들도 많아서 협상 권한이 아쉬웠는데. 없다가 좀 주요하게 나온 내용이었죠. 근데 결국
그 정도의 기구였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협상을 못하는 게 네. 당연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오피셜하게 뭐 정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절차상 어차피 쟤네는 자문기구니까 어차피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 거니까 이사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정당한 결정이다 뭐 라는 얘기죠. 뭐 이사회가 봤을 때도 뭐 전력강화 위원장님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했나 봐요. 예, 뭐 제시마치도 모르고 뭐 저런 애도 모르고 이러는 거 보니까 뭐 이사회 정도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뭐 그냥 저는 뭐 한번 꼬아서 얘기해 봅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정관상 어쨌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긴 하는 건데 지금 정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더 생각해봐야 될 거는 과연 이런 정관이 맞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사회가 당연히 뭐 좀 올리면은 국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올리면은 이걸 결제하는 역할을 이사회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근데 그냥 이사회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결국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 아. 돈을 주는 사람들의 최종 의견이 들어가든 뭔가 기본적인 기업의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기업에서도 돈을 주는 사람이 결국에 결정을 따라야 네, 된다는 뭐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축구라는 특수성을 가진 또 스포츠라는 특수성을 가진 조직에서 이 전문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서 과연 이제 이렇게 설득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결정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한다. 이런 거는 조금은 방법에 있어서 좋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스포츠랑은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 특수성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기업인들 또는 돈을 주는 사람들이었으면 조금 이 얘기들을 좀 깊게 수용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뭐 돈 주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이 생각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대부분 이제 시스템이 다 대부분 이렇게 큰 조직은 위로 올라가면서 결제를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래에서 딱 준비를 해주고 올리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결제를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사회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하나씩 던져줘. 그럼 이사회가 보고 그냥 몰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는 그냥 사이드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결제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던져주면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자기 맘대로 결정.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거거든요. 분명히 아래에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오케이 할 거냐 X를 할 거냐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조금 뭔가 시스템이 많이 다르지 않나 일반적인 조직과는.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하면 사실 조금 보수적인 조직, 보수적인 기업들 아니면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망해가는 기업들의 형태거든요. 그냥 위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결국에 애초에부터 규정 자체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였던 만큼 이게 당연하다. 이게 맞는 거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차고일 수도 있죠. 세상은 변해갔는데 뭐 그렇게도 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기 때문에 아마 박주호 의원이 뭐 얘기를 했을 때 법정 대응하고 막 되게 뭐 분노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뭔가 이해가 간다.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아니 쟤는 권한도 없는 그냥 그렇죠. 추천인인데 그냥 곁가지 조직 중에서도 곁가지인 사람이 제일 어린 놈의 새끼가 감히 내부 고발을 내부 고발 그것도 있고 뭐 윗사람들을 저격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너가 뭘 한다고 뭐 그 분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결국 전력강화위원회가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그냥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뽑는 과정에서도 사실 뭐 현직 감독들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아니면 좀 현업과 멀어져 있는 분들이 좀 들어오기도 했었고 뭐 이러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저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병행할 수 있는 건 맞냐 아니면 감독 선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이제 전문성이라는 키워드에 대입해서 보면은 현승이 형이 준 의문이 조금 해소되는 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그냥 이임생 이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관이 애초에 이상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관에 따라 뭐 한 거다 뭐 법적 뭐 검토를 마쳤다 이런 부분은 아마 이 정관을 통해서 뭔가 판단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일단 질문의 의도가 1번에 그거네요. 일단 전력 강화 위에 사임 후 협회 기술 총괄 이사가 최종 면담 협상 등을 이어받은 거에 대한 규정상에 대한 걸 얘기한 거잖아요. 질문이.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부분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임생 이사가 받았던 거에 대한 그 과정이 네. 이상하진 않았다. 나를 그 정도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여기 본문을 봐도 10차에 걸친 전력강화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3명의 후보 추천으로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그러니까 감독 후보죠. 그런 단계에서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사의 표명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바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위원장 및 위원들과 감독 면담, 검증 과정을 함께 해온 협회 행정 관계자, 즉 기술 총괄 이사가 이 과정 해당 후보들에 대한 최종 면담 및 협상, 계약 진행 업무를 이어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붙인 거 보니까 사실 그 전까지 팬들이 이임생이 왜 이걸 이어받냐, 뭔가 좀 더 다시 선임하고 좀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해명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도 결국 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그냥 두고 이임생 이사가 일방적으로 했는지는 이제 이 정관에게 우리가 추론은 가능한 거지. 결국 그렇죠. 진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왜 그랬는지는 본인도 뭐 아마 모를 거야. 그죠? 그냥 뭐 총괄 이사하고 그냥 했다. 같이 이거에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저 그냥 이임생 했다. 이사가 진짜 하는 게 그냥 맞지 않아? 했다요. 뭐 이런 프로세스였던 것 이유가 같아요.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일단 난항이 예상되는 입장문이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2번 질문이 최종 외국인 감독 후보 2명은 대면 면담으로 한국 대표팀에 대한 분석 등을 평가를 받을 반면 홍명보 감독은 그러한 평가 과정 없이 프리패스로 감독이 선임된 건 아닌지에 대한 또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따르면은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 감독의 면접이 좀 진행이 확실하지 않았다고 해요. 뭐 그 전에 막 발언들도 그렇고 기자회견도 며칠 전에 그 선임 며칠 전에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아서 일단 먼저 외국 감독과 면접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2명에 대해서 우선순위까지는 일단 가려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두 감독의 스타일이 한국 축구에 맞을지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기술위원회가 파악한 그런 감독의 스타일과 두 감독이 설명한 스타일이 좀 뭐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홍명보 감독과 면담을 하고 그리고 2시간가량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면담 후에 홍명보 감독이 수락하면서 갑자기 홍명보가 감독이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나 다른 국내 감독 후보자들에게 PT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전력 강화 위원들이 이 후보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혜 아닌가? 잘 아니까. 잘 아니까 그냥 우리는 자료 안 받아도 돼. 이게 뭐야?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어디 면접 갔어요. 대기업 면접이야. 근데 저기 대기업 사장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면접 위원들이 쟤는 받지 마. 제가 알아. 내가 좀 알아. 내가 포트폴리오 받지 마. 내가 다 알아. 알아. 어떻게 일하는지도 알고 뭐 커리어도 내가 다 알고 하니까 포트폴리오 안 받아도 돼. 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 나 잘 알아. 이런 스타일 딱 도련님. 그러니까 인맥했다는 그런 거 걸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 아니야?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 이거는. 저는 이 워딩이 좀 이상한데요. 또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뭔가 이제 대표팀을 하고 싶으면 언제나 기본적인 질문, 면접 같은 거 할 때도 기본적인 질문 플러스 해갖고 면접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질문을 그렇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때 그 이제 면접을 뭐 이제 자기소개하고 뭐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런 질문 이런 정도는 꼭 하자. 그쵸. 그리고 플러스된 질문을 하자 이러는데 그래서 항상 그 대기업 공채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몇 개가 정해져 있는 우리 막 면접 질문 100가지 있잖아요. 이거 준비해서 가야 되는 면접 질문 100가지 뭐 이런 거 해갖고 이 안에서 이런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하자라는 프로세스가 있었나 봐요. 그 있었던 거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하는 게 뭐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을 안 썼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도 감독을 뽑는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대표팀
뭐 자신의 축구 철학이 어떤가, 대표팀 뭐 우리 선수들 중에 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들인데 이런 것조차 똑같이 질문하지 질문할 않아야 필요가 없다.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삼성에서 면접을 봐요. 1분 PT는 꼭 시킵시다 우리. 네. 이런데 갑자기 도련님이 딱 들어와. 어. 1분 PT 하지 마. 하지 마. 넌 필요 없어. 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막 애사심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런 거랑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해명, 이걸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말이 해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절차 없이 그냥 우리 맘대로 뽑았어요라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잘 알아서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표현이라는 건 그냥 친한 사람 정도의 느낌으로 한 거지 축구적인 접근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백스리 라볼 표현 안 했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예 안 했겠지. 왜냐면 뭐 홍명보 감독이 잘 아는 감독이었으면 뭐 라볼피아나 백스리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을 뿐 안 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잘 안다는 건 그냥 내가 볼 때는 정말 프렌드십이 강하다. 우리 우리 프렌드십 되게 친해. 이 사람 잘하는 내가 잘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한 거지. 축구적인 접근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격적인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인맥으로 네. 그냥 내가 잘 알아서 뽑았다는 걸.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더 제가 짚고 싶은 거는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 감독 후보에 대해서 이런 절차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T나 뭐 이런 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홍명보 감독을 넘어서 특정 집단이 이런 절차상으로 내야 하는 자료들, 그러니까 다른 집단은 평가를 받는데 그 다른 집단은 그 특정한 방법으로 똑같이 평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특혜태형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국내 감독을 선임하는 당시에 있어서 뭐 김도원 감독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네, 뭐 네, 네. 최종 4명 리스트 맞아요, 김도원 맞아요. 감독이 있었다. 홍 감독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자료 안 받고 이런 건. 김도원 감독도 뭐 PT를 이런 거 받질 않았겠죠. 뭐 해볼 생각이 국내 있어요. 감독은 안 했다고 본인들이 말했어요. 지금 이거 기사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 발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김도훈 감독이든 황선홍 감독이든 아니면 뭐 홍명보 감독이든 간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정도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거기서 순위를 매길 수 있겠죠. 뭐 거기서 전술적인 뭐 배경이나 전술적인 색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메이드 인 코리안 뭐 이거 맞아요, 뭐 해가지고 근데 아마도 그 제가 볼 때는 이 메이드 인 코리아랑 이건 짜맞힌 거고 이건 뭐 이미 거의 우리 다들 공감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잘 아는 감독의 의미는 프렌드십 정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전술적으로 알고 이런 건 전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런 협상 방식 내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그나마 좀 용납이 되려면 국내 감독 안에서의 순위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아니까 이 중에서는 뭐 홍명보가 1등이야.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외국 감독 2명과의 면접을 정확하게 진행을 한 뒤에 홍명보 감독에게 찾아가서 홍명보는 그냥 대화만 놔두고 면접 안 보고 뭘 근거로 홍명보가 이 사람들보다 낫다고 판단한 거지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아니면 압도적으로 커리어가 좋던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거 그러니까. 따져볼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 펩 과르디올라야. 그러면 그러면 인정이지. 이러면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면접 PT 하지 마.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근데 이미 증명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이미 안 좋은 걸로 안 좋은 증명돼. 걸로 증명된 사람이잖아. 이래갖고 오히려 PT를 더 열심히 준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뭐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지? 왜 결국 이제 이런 PT나 이런 자료들을 받지 않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이런 걸 그러니까, 들었을 때 차라리 아니 그냥 그 어차피 둘이서 면담한 건데 아무도 내용 모를 거 아니에요. 알아서 잘했어요. 아니 근데 그럼 인생은 그냥 한번 거짓말 치면 되거든요. 이런 거. 받았다고? PD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이거는 이미 얘기했다. 기자들한테 소문 다 났으니까 사실 몇 설명을 가지의 했- 질문을 던지긴 했다. 근데 내 마음을 울렸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이렇게 얘기 되는 거잖아. 어차피 PT 안 한 건 다 들켜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공식적인 질문 몇 가지는 제가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 감독보다는 더 나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거짓말 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굳이 자백을 하냐고. 그러니까 뭐 일을 똑바로
했다. 그러니까 모르겠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일을 제대로 했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해명문을 내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형 말대로 이제 약간의 거짓말을 가미해서 변명을 하듯이 좀 포장을 잘 할 수도 있을 텐데 일은 일대로 못 해놓고 솔직하게 다 말하니까 그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솔직히 잘 바보야 모르겠는데. 그냥 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모르는. 그래서 제일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 잘 문제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채용 방식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이 어. 사람들은. 취업 준비 안 해봤나? 그 사실 대한축구 안 해봤겠죠. 그 취업 잘 안 하거든요. 안 해봤겠죠. 아 맞아요, 잘 안 뽑아요. 잘 안 거기. 뽑아서. 예. 정직원 특히 잘 안 뽑죠. 잘 안 뽑아서. 잘 안 뽑아서 뭐 모를 수 있죠. 예. 아, 그럼 얘네들은 직원도 이렇게 뽑나? 아니, 지금은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추천 받겠죠.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채용 절차 뭔가 누군가 사람을 뽑는 경쟁을 해서 사람을 뽑는 그런 어쨌든 그런 절차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도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좀 이제 모자란 친구다. 모자란 친구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착한 이거 일단 밈이 있잖아. 정준하 씨를 보고 모자르지만 착한 친구야. 근데 착한 친구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모자라. 모자란 착하지도 친구야. 않아. 이게 뭐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MIK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냥 그렇죠. 뭐 코에 걸면 빠르고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공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뛰고 다 이런 좋아. 아니, 이런 근데, 얘기들인데 사실 이거를 계속해서 뭐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할 때 MIK를 들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감독 선임의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자꾸 나 들어가지고. 솔직히 말해 MIK 좀 불만이야. 네. 나 너무 그냥 뜬그러지 않는 소리 하는 네, 것 같아. 저도. 애초에 이거에 적합하지 않은 감독이 얼마나 있을까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 거기에 용맹하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용맹한 축구는 뭐야? 파울 많이 하면 용맹한가? 그 용맹한 축구는 뭐 브라질을 만났을 때도 맞서 싸우는 이런 느낌인 건가? 아니 나는 그래서 용맹한 축구 스타일이란 건 뭐지? 나는 속으로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팀에 대한 컨셉을 잡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팀을 그런 거 만나도 하고 싶을 수는 있지. 기죽지 않은 거를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컨셉인가라 했는데 지금 점점 용맹보 사가에 있어서 네. 사가에 있어서 자꾸 이런 MIK를 언급하는 거 보면 맞아요. 용맹한 축구는 진짜 그럼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축구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그죠. 점유율이 높아야 좋은 축구인지 아니면 무리뉴처럼 내려 앉아가 뒷방 때리는 게 좋은 축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 말대로 하고 싶은 축구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MIK라는 좀 그냥 큰 대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원론적인 거 8개 정도 박아놓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의 감독을 선임했다. 그리고 이것들이 외국인 감독들과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약간 변명이라고 저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난 그래서 납득이 안 MIK 되거든요. 그 영상에서 차라리 이렇게 대주제 정해놓고 밑에 중, 소 이런 식으로 중제목, 소제목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으면 난 오히려 이해가 됐을 것 같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이게 뭐 그런 얘기를 내가 해석을 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좀 해석의 자유로움이 있는 이런 거니까 나는 이것도 별로더라고. 요즘 다시 봤는데. 네. 모르겠네요. 이제 그리고 또 어이없는 문구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 또한 홍명보 감독의 경우 현재 울산 HG를 맡고 있다가 대표팀을 맡을 수 있느냐가 우선적인 이슈였습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홍명보는 정해져 있었고 되면 홍명보잖아. 되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홍명보가 오케이 하냐 마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거잖아. 기준이 뭐 뭘까? 다른 사람 뭐 다른 사람은 뭐 전술적 뭐 MIK랑 맞고 이게 음. 이슈였는데 홍명보는 어차피 우리랑 잘 다 맞아. 맞으니까 근데 되기만 홍명보는 하면 돼. MIK랑 맞는지를 모르겠다니까. 저도.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나는 그거를 설명해줬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이게 참 용맹한 축구 뭐 울산 HD가 호랑이니까 뭐 용맹이랑 가까운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아니 면담 때 MIK를 주제로 뭔 얘기를 했을까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그- 애초에 홍명보 감독이 뭐 MIK 만드는데 어쨌든 일조를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맞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평가를 한 건가? 근데 감독으로서 보여준 역량이나 스타일이 이게 명확하게 맞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뭐 이임생 이사가 1번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뭐 용맹한 전방 압박을 해야 돼요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대화를 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아마 홍명보 의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로 들어오나? 금요일인가? 뭐 어쨌든 네. 들어오면 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봤을 때 홍명보 감독은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와서 바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MIK에서 준비한 파트하고 자신이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MIK 이런 부분들을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줘야 사람들이 그나마 아 이임생이랑 이게 얘기해봤을 때 이 사람 얘기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공감이 됐겠구나라는 조금의 마음의 한 표라도 얻지. 지금은 내가 볼 때 방법이 없어. 이건 홍명보가 들어와서 나는 이런 축구를 할 거다라는 세부적인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사람이 그나마 이해가 될 것 같다니까. 안 할 거라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안 하겠죠. 두 이게 표를 던집니다. 와, 이게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용맹한 축구가 뭔데? 그러니까 그래서 취임 기자회견도 안 하고 가신 분한테 물론 이제 갔다 와서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겠지만 이게 이게 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출국할 때 기자회견에서 어떤 축구를 하고 싶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축구 스타일에 관한 질문. 네. 근데 그거는 뭐 축구 스타일은 뭐 단시간에 만들기 힘들다 하고 쭉 넘겼거든요, 그냥. 아니 그래서 나는 그래서 또, 막 그 뒤에 한 얘기가 막 뭐 문화를 만들고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냥 전술은 잘 모르겠고 그냥 자기 기강 원툴이라는 거죠. 사실 이 지도자 교육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사실 전술적인 이런 것보다 사실 팀을 하나로 뭉치는 거에 대한 컨셉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팀 철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팀을 이끌어 나갈 것이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게 가장 많이 받는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팀을 하나로 뭉치고 이런 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맞습니다. 이게 아마 팀 문화를 만드는 게 한 프로축구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뭐 전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전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프로축구 감독들은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는 그 우리 팀이 이렇게 홍명 감독이 와서 뭐 이런 팀 문화를 만들 거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선수들한테 우리가 이런 팀 문화를 만들 거야라고 지금 다 면담했다면 뭐 손흥민, 김재 만났잖아요. 그것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선수들에게 난 이런 축구 할 거야. 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고 팀 문화는 들어와서 선수들끼리 다 있을 때 얘기해 주는 게 맞지. 한 명 한 명씩 가서 우리의 팀 문화는 이거야 이걸 굳이 왜 설명하고 있어. 이런 축구를 할 거야를 설명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 더 설득력이 있잖아. 내가 이런 축구를 할 거다. 근데 팀 문화를 만드는 거 사실 설득력이 있긴 되게 어려워. 예를 들면 야 우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냥 팀 문화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전술적인 거 얘기하는 거. 흥민아 너는 최전방 서야 돼. 너는 골 넣고 나는 이런 축구를 만들고 너를 밀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선수들 개개인이 있을 때 말해줘야 되는 거지. 우린 자유로운 문화를 만들 거야. 이거는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런 말들이 더 힘을 얻기 힘들죠. 뭔가 선임 과정에서 이유를 뭐 몇 가지 얘기해줬잖아요. 그때 막 리더십 얘기도 있었고 뭐 문화적인 얘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사실 뭐 얼마나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선수들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신임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취임을 한 감독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팀워크를 다지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솔직히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머리 진짜 그냥 어차피 뭐 이 사람들이 자료도 안 받고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부탁해서 뽑았다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그냥 커리어로만 비교해봐도 홍명보가 뭐지 우리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 경쟁자들보다 앞서냐? 그러니까 이게 결코 뭔가 이 대전자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뽑았다는 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뭐 좀 절차를 그러니까 같은 평가 기준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기량이 높으면은 그래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좀 더 연결해서 얘기해 보자면 홍명보 감독이 지금 가서 그 스페인 코치 만나는 거 저 목요일날 저 얘기했거든요. 그 목요일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주일 동안 스페인 코치를 만나고 오는 것이 과연 큰 소득이 있을까? 없다.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지금 만약에 정말 좋은 코치가 온다. 말도 안 되는 코치가 온다. 이거는 예전부터 홍명보가 내정돼 있다는 뜻이야. 왜냐면 스페인 협회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필요하대. 그러면 한국에 필요한 축구 필요하다 이러면 시간을 두고 너 괜찮겠어? 뭐 괜찮겠어? 에이전시에 다 뿌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급하게 뽑아놓고 급하게 에이전 스페인한테 연락해서 야 이거 좀 뽑아줘 이러면은 괜찮은 스페인 면담 코치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물론 이제 이게 시간 남는 코치들을 데리고 오겠지. 물론 이제 시즌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되지 않았다. 얼마 꽤 됐지.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시즌 끝난 지가 꽤 됐고 이제 어쨌든 뭐 시작이야. 다들 이제 좀 풀린 감독이나 코치도 많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 벌써 프리시즌 시작하고 이러니까 좀 늦기도 했고 기간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지금 놀고 있다는 건 그 좋은 코치일 수는 없어. 그렇죠. 아니 이미 지금 놀고 있다는 없다는 건?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딱 코치 라인세스를 봤는데 되게 대단한 사람이 왔어. 이러면 이거는 의심해봐야 되는 거야. 더 오히려 더. 왜냐? 이거 이전부터 준비해온 거 아니야? 아니 그 코치가 놀고 있다고? 의심해볼 만하다니까 이러면 이게 사실 뭐 좋은 외국인 코치 데려오려고 노력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욕을 하고 싶진 않은데 결국 아쉬운 건 뭐 순서나 뭐 이런 스탠스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감독 선임은 뭐 5, 6개월 걸려가지고 이렇게 졸전하다가 했는데 코치 영입하겠다고 뭐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이런 게 좀 그림이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데려온 코치가 뭐 펩 아르테타입니까? 뭐 펩입니까? 마레스카입니까? 이런 사람 데려올 것도 아니고 사실 국내 팬들이 엄청나게 그 사람을 데려서 할 사람을 데려올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뭘 그렇게 다 밀어두고 이거부터 하는지 약간 도망친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스페인 코치를 몇 명 안 만나. 네, 저도 도망치는 것 같아요. 진짜 몇 명 안 만나. 5명 이하로 만날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물론 어디야? 이제, 잉글랜드도 가고 그 이제 독일도 가고 이러는 거야 지금. 왜냐면 스페인 포르투갈을 갔다 와야 된다는데 벌써 4개 4개국을 다녀와요. 이제 패키지 여행. 세르비아까지 5개국 됐죠. 아 그러면 봐봐 벌써 5개를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잖아. 일주일 갔다 오는데 여행도 일주일 동안 5개를 못 간다니까요. 힘들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이상하게 코치를 만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번 질문까지 머리 아프다. 좀 돌아갔지만 살펴봤고요.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은 제시마치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마치가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는 세금과 국내 거주 문제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세금은 뭐 알려진 바 있었고 뭐 국내 거주 문제도 이미 기사로 나온 바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제시마치 정도의 네이밍이면 세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고소득자니까 많이 떼잖아요. 그냥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돈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니 근데 그렇다기에는 홍명보조차도 외국 감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 어쨌든 기존 국내 감독들보다 연봉을 많이 줬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물론 제시마치보다는 적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이 정도면은 좀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근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다 맞춰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세율만 문제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세율만큼 더 넣으면 되는 거잖아 돈을. 아니 뭐 이거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전부터 기자분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나는 의문인 건 이건 굳이 왜 얘기했을까? 약간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물타기다. 네, 저도 왜 이 대본 보고 왜 뜬금없이 제시마치 얘기가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홍명보 선임에 대한 Q&A잖아요. 갑자기 근데 왜 제시마치 결렬 이유가 그리고 원문을 보면은 제시마치라고 안 합니다. A씨야. 미국 국적 A 감독이에요. 제시마치 누구야? 아니, 그래서 왜 뜬금없이 이거 본명 바뀔 것도 아닌데 왜 얘기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박주호 선수 유튜브에서 메인으로 언급됐던 감독 중에 하나고 그로 인해서 제시마치 선임 과정에서 되게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비판이나 그런 팬들의 Q&A가 질문이 많이 오지 않았을까. 아니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왜 굳이 답변했는지에 대한 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되죠. 왜 첫 번째는 일단은 뭐 A씨라고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익명을 하는 거니까 익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추측이 가능하고 오히려 이거는 그냥 대놓고 하는 거랑 대놓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 내용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너무 이제 굳이 이 Q&A에서 얘기할 필요 없는 거다. 이미 다 나온 얘기들이고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거 제시마치가 좀 뭐 제가 그냥 가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제시마치가 이게 얘가 은근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가 진짜 세금 뭐 국내 치료 이래 갖고 안 데려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나는 이걸 왜 굳이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돼.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이것도 물타기 하려고 넣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네, 저도 약간 계속 생각이 드는 게 돈을 못 쓰는데 그거를 계속 다른 워딩을 써가면서 돈이 없다는 걸 돌리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예를 들어서 20억밖에 못 쓰는데 제시마치가 20억을 뭐 40억을 요구했다 칩시다. 못했어요. 근데 연봉 협상에서 돈이 없어서 한다고 하면 좀 짜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 말하는 게 아닌가. 이미 연봉 협상 자체에서도 안 됐다.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그냥 수도 있다. 자꾸 뭔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우리 돈 없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이 문제고요. 이 문제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포장을 하려는 인식을 전부터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세금도
연봉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 근데 누가 세전 연봉으로 생각하나? 그건 맞지. 누가 세전으로 생각해? 세월호 실수령을 그걸 따지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건 것 같아. 일단은 이 얘기를 그냥 굳이 하자면 이 사회에서는 제시 마치가 이렇게까지 파장이 있는지 몰랐을 거야. 왜냐면 제시 마치를 잘 누군지 몰랐으니까. 이 정도 급의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제시 마치에 꽂혀가지고 걔를 못 데려왔다고? 못 데려왔다고? 이 정도 맞출 수 있는 거 그 정도 급이면 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에서 모르는 거야. 그냥 제시 마치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국내 체류를 안 하겠다고? 이러니까 바로 클린스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뭐 세금 때문에 국내 체류 안 하겠다고? 아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그냥 거절했다 생각해요 저는. 제시 마치를 몰랐어 내가 볼 땐. 근데 찾아보면 알지 않나? 황희찬한테 전화나. 아이 그 정도 급이라 생각 안 했겠지. 프리미어리그 이거 요즘 우리 애들 잘 가잖아. 이 정도였겠지.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진짜 조수로 보는 건가? 아니 뭐 클린스만 바이언 감독이었으니까 독일 대표팀 감독이었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접근이었다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축구적인 지식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저는 이제 요즘 따라 되게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 그 AI 가짜 뉴스도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이걸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아 이거 맞냐고? 맞냐고. 근데 이제는 그 클럽 그 영상 아세요? 아 맞아요. 기자의 보이스 있잖아요. 그거를 음바페도 있고. AI로 돌리면 이제 그 말이 질문대로 바뀌는 할 거. 수 있어요. 그럼 네? 이제 클럽 그러니까 AI 목소리 있죠. 이제 AI 목소리를 변형시켜가지고 클럽이 그 말에 대한 답변을 한 것처럼 말을 뭐 하게 해줘요. TTS처럼. TTS처럼. 그래갖고 이거 이제 많이 들으세요. 왜냐면 많이 들어보세요. 왜냐면 우리 팟캐스트 층이 되게 연령대 높거든요. 꼭 말씀드릴게요. 이 쇼츠나 이런 거에서 갑자기 되게 이상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질문을 왜 하지라고 하는 거 진짜 꼭 의심부터 해보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기술이 좋으니까 영상에 TTS라고 이제 음성을 자막으로 치면 음성을 따줘요. 맞아요. 그 클롭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 클럽 목소리를 따와서. 영상도 클롭 입모양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 발전됐어. 발견됐어. 발명됐다? 발전됐다. 네. 그래서 클롭이 이 이상한 질문을 들었어. 그리고 갑자기 클롭이 화를 내. 그러면서 이제 막 입모양이 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근데 뭐 아마 미토마였을 거야. 뭐 일본인 선수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랬는데 뭐 클롭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다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외국말이니까 영어는 잘 안 그러는데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에는 그냥 번역이 잘 그냥 냅두고 자막만 이상하게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음바페 이강인 이적했을 맞아요. 때 뭐 일본 얘기 나왔을 때도 그 영상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영상이에요, 영상. 그 기자회견 영상인데 네. 그 옛날 영상 그 카타로그 그거 따와가지고. 그래서 음바페가 해명했잖아요. 이딴 소리 한 적 없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분명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였을 거라는 저는 생각도 해요. 저도 믿겠던데요? 야 진짜 음바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잘못된 정보들을 해서 자신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걸 판단을 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복잡한 세상이라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 축구협회가 일조하고 있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도 영향력이 있을 거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되게 높은 자리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 정도는 판단을 딱 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사실 뭐 축구 팬들이 뭐 가짜 뉴스 보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냥 관심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메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진짜 메시가 모든 걸 알고 있나 검색해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실무에 투입되는 사람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일 처리를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 연결된 내용들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얘기 보고 진짜야? 이러고 하실 분도 있어요. 진짜 내가 볼 때 다들 나이가 많아 이분들. 요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짜 뉴스인지도 잘 그래. 모르겠어.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연결된 내용은 아니다만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제시마치 얘기는 일단 뭐 세금 얘기를 줄줄줄 하긴 했지만 결국 그냥 돈 문제였다. 돈을 안 맞춰줬다 축구협회가.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관련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4번 질문은 이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회장이 모든 권한을 주었기에 이번 결정은 절차대로 투명하게 나 스스로 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절차대로 투명하게 나 스스로 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따르면은 정몽규 회장은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최종 후보 3명을 유럽에서 만나 면담 검증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자 이임생 이사에게 뭐 이제 이임생 이사의 판단을 믿을 것이며 선택에 동의하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최우선 후보자 결정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다. 그다음에 이후 기술총괄 이사가 유럽 면담 후에 회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누구로 정했는지 나에게 직접 보고할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기술총괄 이사는 3명 중 홍명보 감독을 결정해서 그 상근 부회장에게 전달하면서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뭐 똑같은 얘기예요. 정몽규는 이 뭔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명한 건데. 회장님 보호하기네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이거는 진짜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1번이요. 기구에는 자문을 구하고 뭐 이제 조언을 구하는 곳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놓고 밑에는 나에는 다 위임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임생 이사는 전력강화위원장의 대리임과 동시에 이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이사진이 해야 되니까 감독 결정을. 그렇죠. 뭐 정혜성 네. 위원장은 이런 역할을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전력 강화 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조언과 자문. 네, 맞아요. 근데 밑에서는 우리는 위임 다 했어라고 하고 하면 이거 진짜 정몽규가 나는 정몽규 정도가 이렇게 욕을 먹었으면 호명부 안 하고 싶은 생각 무조건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이 발표가 그냥 진실이라고 치고 다 어. 믿더라도 아니 정몽규 회장도 이사진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 네.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의 의결하고 표결할 때 본인이 한 표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찬성할지 아니면 뭐 반대를 할지. 근데 나는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보고도 안 받을 거야. 물론 그 시간 순서는 아마 이사회 표결이 더 이후겠지만. 네, 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거를 물론 이제 그 뒤는 알았겠죠. 그 뒤엔 알았겠죠. 뒤에 알았겠지만 그리고 이 절차라는 게 물론 이제 정몽규가 몰랐으니까 정몽규는 잘못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확인하는 게 회장 역할 아닌가요? 축구협회 회장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다음에 이런 결정을 책임지는 거 누굽니까? 아니 정몽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윗사람이 왜 있어? 책임지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 대표가 인사팀 팀장한테 맡겨놓고 자기 뭐 경력직 팀장 하나 뽑아오라고 시킨 거라니까요. 근데 야 뽑았어 했는데 뭘 뽑았을걸요? 막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왜 자신이 책임질 일에 왜 관심이 없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상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이미 프로세스가 망가졌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 못하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승이 형이 경석이 형한테 누구 한 명 데려오세요 해놓고 현승이 형 몰래 한 명 데려와서 같이 녹음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미 프로세스가 안에서 망가졌고 그 프로세스에서 망가졌는데 이건 정몽규 회장님이 이미 다 위임해서 프로세스가 망가진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 답변을 할 의도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정몽규가 홍명보를 원해서 이미 그쵸. 안 쳤다. 근데 이제 그걸 반박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뭐 그래 뭐 그렇다 칩시다. 그래 말했으니까 믿어줍시다 일단.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이렇게 말함으로써 본인들의 프로세스나 절차나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맞아요. 있다는 거를 망했다는 시인한 게, 셈이죠. 결국 뭐 뭐야, 다른 이게? 질문을 했을 때 뭐 거기에 반박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이임생 이사한테 위원장 역할을 위임한 뒤에 왜 그렇게 바로 진행을 해서 홍명보 감독까지 한 일주일도 안 걸렸잖아요. 그 프로세스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전력강화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혼자 했어요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하시는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이었나? 하나 더 있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오늘 거 딱 보면서 느꼈던 거 이전에도 나왔잖아 한번 나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조용히 하게 자기 해라. 무덤만 계속 봐. 아 조용히 좀 해라. 그러니까 뭐 떳떳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필은 하게 해야겠지만 어.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 잘못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차라리 완전 솔직하게 얘기해라. 완전 그냥 다 완전 솔직하게. 아 진짜 미안해요. 돈이 없어요. 진짜 없으니까 좀 돈 누가 좀 지원 좀 해줘. 뭐 이렇게 호소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던지. 아, 조용히 있으면 시간이 뭐 약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잘못했으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넘어갔어. 야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야 9월달에 뭐 A 매치 조용히 해.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경기만 해. 그냥 경기만 해.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바보같이 또 이걸 또 해명해가지고 아유 진짜 모자란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거의 감사팀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그냥 자료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자료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또 그것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어린 직원이 올렸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 컨펌을 받고 올렸겠죠. 윗사람이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정도의 지금 중대한 상황이면 분명 위에도 올라갔을 거야. 팀장급이 뭐 적어도 했겠죠. 아 적어도 팀장이 아니야. 이거는 저희 이거 뭐 올릴 건데 진짜 왜냐면 이거 되게 중대한 상황이잖아요. 그 팀장급에서 올렸어도 이거 욕 먹는 일이야. 이거 내부 고발 아니야? 그러고 이거 이제 법적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올라갔을 거야. 아마. 그러네. 이게 사실상 내고 이거 내고 팀장 고발 했으면 아닙니까? 법적 대응해야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고 이거? 고발인데.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내용은 아마 최고 위까지 올라갔을 거다. 예,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겠지. 회장님도 그럼 뭐 어. 이렇게 그리고 그 회장님도 읽어봤겠지. 이거 받겠지. 안 읽어보고 올렸겠어 설마? 올려봤겠지. 그 뭐 새로 이상한 거 해놨을지 어떻게 하니까. 뭐 짜장면 제가 먹지. 체크해놔봤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1번부터 4번까지 쭉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결국 축구협회는 지금 정몽규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홍명보가 선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적극 어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근데 포인트는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쵸. 차라리 그냥 이임생이 뽑았다라고 얘기를 대놓고 다 하지. 대놓고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다 그러니까 이제 이임생이라는 표현이 딱 안 되니까. 지금 국민들 축구 팬들이 빡친 이유가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를 뽑아서가 아니거든요. 크리스마는 그랬지. 클리스만은 그랬지만 정명규 네. 회장이 홍명보를 뽑아서 화난 게 아닌데 네. 자꾸 그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보호를 해야겠고 근데 뭐라도 변명은 해야겠고 하니까 자꾸 그냥 의미 없는 아니야. 얘기 횡성수설 다른 변명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지금 그거에 회장님 지키기에 지금 집중되다 보니까 경호가 네. 키워드인데 요즘 그러니까 경호를 사회적 하기 이슈인데, 위해서 이제. 그거를 통과. 어쨌든 회장님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경호 회장님의 의견이 안 들어갔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다른 걸 말하다 보니까 자백을 한 거죠. 다른 것. 근데 뭐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약간 프로세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사람의 회장 그 이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인간의 뭐 생각 프로세스는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어차피 해봤자. 회장님 이러면 이거 쓴 사람 빨리 잘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법적 대응해야죠. 아니 법적 대응이 아니라 빨리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회사 고발자네. 내고 고발자 느낌이야. 아니 그렇게 바보 같은 친구가 다 있어. 박주호 의원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모른다 그랬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내용 안에서 사실 제일 잘못된 게 자신이 말한 걸 자신이 반박할 수 있는 거, 이거 반박 당하는 거, 이거 제일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다 그래 지금. 그래갖고 아니 나는 이거를 왜 올렸을까 굳이? 그러니까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3번 질문은 왜 굳이 말한 건지도 모르겠고, 뭐 1번 문제도 뭐 그렇고. 그래서 Q&A를 이제 올렸는데 공식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은 본인들의 죄를 다 자백을 했고 어쨌든 죄를 자백을 했으니까 이제 감사도 들어가고 뭐 뒤에 내용이 또 나와야겠죠. 아니 근데 기본 감사에서 18개 나왔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기본 감사만 뭐 18개 심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18개 나오면 한 심층적으로 한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100개 나오겠지 않을까 이 정도면?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지금 빨리 빨리 파쇄기 파쇄기도 안 돼 이러면 이거 무조건 물 태워야 돼. 야 빨리 포맷 다 해. 야. 왜냐면 요즘은 그 종이로 안 남잖아. 맞네. 디지털로 남으니까 그다음에 디지털 포맷 해도 다 복원 가능해요. 컴퓨터체로 던져버려.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드를 깨부시지 않는 이상 다 복원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부터 하드를 파쇄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일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자기들이 일을 왜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더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축구협회면은 대한민국 스포츠 뭐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제일 큰 조직인데 사실 여기가 연봉 규모 1등이잖아요. 맞아요. 네, 연봉 규모 1등이에요. 그러니까 축구와 관련된 곳 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어느 정도 리스펙을 갖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치부가 이렇게 한순간에 와라락 다 드러날 수가 있나? 쪽팔립니다. 네. 네, 저쪽 그렇습니다. 빨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박문 입장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맞춰봤고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제 홍명보 감독 아까 조금 저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뭐 외국인 코치 면담 그거랑 이제 선수들 좀 만나고 다니면서 이제 좀 들어온다고 해요. 24일 날 맞습니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24일. 아 이틀 남았구나. 그래서 15일 출국을 해서 뭐 24일 날 들어온 거니까 한 9일 정도? 맞아. 들어온 것까지 하면은 9일 정도 했는데 근데 웃긴 거는 외국인 코치 면담을 위해 나갔다고 하고 선수들 뭐 면담 일정은 잡힌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겁나 많이 만나 선수를 19일 손흥민, 20일 김민재, 21일 이재성, 그다음에 22일 오늘이죠. 오늘은 황인범과 서령우를 만났대요. 아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코치 뽑으러 간 게 겁나 아니야. 웃겨. 코치는 언제 이미 봤지? 거의 두세 명만 뽑는 거야. 보는 그러니까 거야. 코치를 4일 보고 선수를 벌써 4일 봤어요. 코치랑 동급이야 선수와. 그러니까 그냥 최소 기간으로 따진 거니까. 아니 심지 일을 다 맨날 했다고 쳐도 그냥 도착하자마자 잠도 안 내리자마자 자고 일을 일했다고 했다고 쳐도. 쳐도 아니 그 재성 리는 방금 독일에 갔는데 왜 바로 가자마자 만나는 겁니까? 만나서 뭔 얘기를 할까요? 됐다 내가 잘해보자. 아니 이거 말고 뭐가 있어? 할 말 아 없지. 근데 내가 홍명 보면 좀 쪽팔릴 것 같아. 지금, 내가 됐다. 나 지금 내가 미안하다. 내가 됐어. 나 지금 국민 배신자 된 나다. 채로 간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러고 이게 이제 윗사람이 이렇게 가면 할 말 뭐가 있겠습니까? 아랫사람이 잘해보자 예. 이거밖에 없지 예. 뭐. 아 이러면 아니 그냥 예. 거기서 예. 아니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딨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서 사퇴하세요. 네. 할 사람이 어딨어. 못하지. MG도 안 해. 요즘 어때, 왜? 이승우 선수도 못해. MG도 이런 거. 자기 밥그릇은 챙겨야 돼. 이거는 못해. 이것도 승우리도 못한다고 이 정도면 최고 MG가 누구일까? 이거 못 말합니다. 이승우 씨. 최고 MG요? 이승우도 못 말한다니까 이 정도는 안 돼요. 이런 거 못 말해. 그래서 약간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고 뭐 팀의 약간 영향력을 좀 확보하려는 시도인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가서 어떤 말 했을지는 모르니까 그게 성과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외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외부 상황에 처해 있는 감독이 뭔 말을 하건 그 말에 신뢰도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많이 생깁니다. 또 뭐 모르겠습니다. 뭐 선수들은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야죠. 자기 축구 하자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뭐, 내 거 하자. 뭐 크리스마스때도 그랬는데 뭐. 그렇죠. 뭐 그냥 넘기겠죠. 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는 있다 봐요. 뭐 지금 탁구 게이트도 있고 아니면 2701 호도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선수의 관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문제가 결국에 협회 내에서 일어났던 문제는 아니고 선수들 사이에 선수들 사이에서 나온 문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진실 공백을 정도는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 이러면 저는 좀 뭐 필요한 질문을 하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가 범인이니 범인 찾기 이제 또 경찰의 모드로 가갖고 누가 잘못한 거야 바로 알아보고 뭐 물론 무거운 분위기에서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그림이 조금 웃기긴 하네요. 그것도 이제 홍명보 감독 나와가지고 근데 탁구는 어떻게 된 거니?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 그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프로세스면 물어보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랑 뭔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자기는 뒤에서 시끌시끌한데 그래서 탁구는 누가 그런 거니? 내 마지막 도전은 탁구 게이트를 해결하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지. 탁구 게이트 해결해야 되고 2701 하나 해결해야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뭐.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들어와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뭔가 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취임 기자회견은 언제 하죠? 그거 아마 24일날 들어오니까 이 이후라고 해서 아마 다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가 또 되지 다음 주. 뭔가 또 다음 주 월요일 것 같은데. 팀 기사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한다고 했는데 그 한다 기사에서 했나? 봤어요. 예. 한다 했어요? 기사에 봤어요. 근데 한다고 하셨으면은 조금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자회견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어쨌든 기자회견을 한다. 까진 봤어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뭔가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요? 시원하게. 저는 첫 번째. 어떤 걸 물어봐도 원하는 답변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동의. 그렇지만 이런 건 꼭 들어야겠다 싶은 저는 거. 마음을 본인의 바꾼 뭐 동기. 전술적 철학이나 팀이 이끌어갈 방향성, 그러니까 축구적인 방향성 아, 나 이건 무조건 물어봐야 돼. 아니, 무조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답변해야 된다 생각해. 답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선수들 만나서 무슨 뭔 얘기냐. 얘기했냐? 이럴 때 답변이 탁구 게이트 해결하러 갔습니다. 이러면
내가 인정해주겠어. 아니 그리고 당당하게 외국인 코치 찾으러 간다 했으니까 그것도 물어보시죠. 네. 뭐 누구 만나고 왔냐? 음. 네, 뭐 진전이 있냐? 뭐 누구냐? 아니면 뭐 누구냐? 뭐 그때 밝혀지 몇 명 만났냐? 뭐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그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과연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 코치를. 근데 뭐 코치는 감독 마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자기 마음인데 뭐 설명 어쨌든 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뭐 얼굴 잘생겨서 뽑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거 도시를 좀 여러 군데 다녀왔잖아요. 어디가 가장 좋았냐? 한번 질문 던져봐야 돼. 현승이 그죠? 형은 더 이상 감독으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세르비아는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왜냐면 이제 맛이 갔어. 안 돼. 이 더 맛이 이상 갔어. 대표팀 감독으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좋아? 세르비아는 어디를 가야 돼요? 이런 거 물어봐야지 이제. 너 배우고라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니 뭐 세르비아 어디 좋아요? 아니면 뭐 있을까? 뭐 독일 어디 좋아요? 마인츠 좋아요? 미넨 좋아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지. 뭐 어디 맥주가 맛있어요? 이런 거. 아니 내가 보자면 이제 감독은 뭐 물 건너갔고 이건. 축구는 한동안 안 봐도 돼. 축구 한 번도 안 봐도 되고 이런 질문 정도 해도 뭐 웃기지 않나. 그래서 뭐 홍명보 감독 들어온다고 하고요 24일에. 그리고 그것을 더해서 이제 아까 현승이가 잠깐 얘기했지만 문체부 축협 감사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장민환 차관 인터뷰는 저희가 저번 주에 좀 다뤘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기초 조사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정식 조사를 좀 한다고 합니다. 해야지. 이거지 아무리 봐도 지금 아니 스스로 지금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발표 기준을 놓고 보면은 3일 만에 12개의 문제를 찾은 건데 이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조사는 그 전부터 했을 수도 있지만 12개 나왔대요? 18개 아니고? 18개인가? 기초조사가 18개 나왔다고 난 들었는데. 정말 벌써 뭐 숫자 근데 10개 이상은 나왔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문체부 조사 뭐 받는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문체부가 그 이제 축구 쪽에는 연관된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있어도 어쨌든 지금 뭐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도로 본다면 일단 장민환 차관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도는 우리가 또 있으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어쨌든 스포츠 그쪽은 또 비인기 종목 출신이셔가지고 아마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뭔가 내피셜에 제가 딱 뭔가 내피셜로 딱 하면 이제 또 이런 감각이 좀 있거든요. 분명 이제 또 한번 큰 그림을 누가 짰을 거다. 아니다. 큰 그림 짤 능력 안 되는 것 같은데. 장미란 그림- 시간을 좀 세워서 우리 좀 한번 좀 구해달라.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모자란 친구가 그렇게까지 큰 그림을 그렸을 거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사람들은 못했을 큰 것 같습니다. 그릴 능력들이 예, 없어. 없는 것 같아요. 큰 그림 네. 그릴 수 있으면 그런 Q&A를 발표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큰 그림은 없는 그 정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사실 그 정치 쪽에서 그 개입을 한번 세게 해주면 이제 또 탈이 나는데 한번 탈날 정도로. 그래서 축구협회가 막 그 감사 얘기 나오고 이럴 때 약간 항의를 한 게 이러면 뭐 월드컵을 못 나갈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축구 감독이 없는데 어떻게 월드컵 나가죠? 못 나가지. 그다음에 네. 지금 뭐 이렇게 나가서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2014년 그다음에 18년은 조금 다르긴 한데 14년에 확인했잖아요.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월드컵. 그때도 그죠. 홍명보 감독. 그냥 나가면 그냥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어느 여행지가 좋았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되는 거. 이제 뭐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은 어디가 좋아요? 이런 거 질문하면. 뭐 LA가 좋아요. 각주부님 아니 빠니보트님 데려와서 기자회견 한번 하고 어디가 좋다. 아니면 또 이제 미국에 가는 거니까 LA 갤럭시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질문. 친정팀 방문. 친정팀 방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베컴과 사이가 좋아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죠 이제. 인터 마이애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 마이애미 가야지. 메시도 마이애미도 만나고. 좋지. 그러니까 월드컵이 아니라 놀러. 세계인의 축제네. 세계인 축제 맞지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어떻게까지 뒤에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축구협회 말대로 못 나간다 치더라도 그냥 한 번 못 나가고 그래. 그냥 시원하게 지금 갈아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뭐 올림픽도 못 나갔는데 뭐이 정도 됐는데 뭐 10회 연속 지금 10회 연속 채웠죠. 네. 두 자릿수 채웠으면 100개나 세 자릿수 못 채워. 못 채워. 월드컵이 없어져요 그 전에. 월드 400년 해야 돼. 400년 못해 안 돼. 이제 두 자릿수 채웠으면 이미 된 거야.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믿어야 될 건 일단 감사 결과가 좀 제대로 나오기를 좀 그렇습니다. 바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과연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왠지 다음 주에도 우리가 광고 스킵하고 또 축구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적 시장 얘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원래 막 오늘 한국 선수 이적 얘기도 엄청 뜨고 그다음에 유럽 이제 이적 시장이 워낙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맞습니다. 기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원래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늘 이런 얘기가 뜨면서 부득이하게
네. 예, 그런 건 못 혹시 하게 됐다. 2부 내용 지금 길어요? 뭐, 이적 시장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적 시장 해도 돼요 2부에. 2부 안 깁니다. 그다음에 2부는 그다음에 이부는 2부는 밀어도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2부에는 컨텐츠 리뷰 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시성을 갖추는 이번 주에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그런 건 아니기 아닌데 또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뭐 다른 거 해도 되지. 이적 시장 안 하기는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또 뭐 이승우 10분, 선수도 30분 잊어가고 네. 이러는데 한국 선수만 해도 엄청 많아요. 네. 음.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뭐 그건 좀 30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거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음. 어쨌든 1분 일단 축구 얘기 마치겠습니다. 근데 아마 목요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또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2부 일단 썸네일만 바꾸고 뭐 세팅 변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